여러분 혹시 살고 있는 집에서 이런 현상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되도록 이사를 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 갔을 때 이런 집이라면 절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운의 흐름을 막아 금전에 어려움을 주고 성공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풍수학을 말하셨고 좋은 집과 나쁜 집은 있다고 말하셨지요. 오늘은 금전운이 좋지 않게 되니 절대 피해야 하는 집과 재물운이 들어오는 집을 택할 때 꼭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집 첫 번째는 가족들이 집안에 자주 머물지를 못하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은 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것은 집에 가족들이 있을 때 얼마나 집에 자주 머물고 있는지, 특히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공간, 집에 가장 강력한 기운을 지닌 거실에 얼마나 자주 나와서 머무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좋은 기운이 머무는 집이라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 일이 많아지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거실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 집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평일에는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더 기운이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 집의 기운과 가족 구성원의 기운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금전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자다 일어나면 몸이 무거운 경우도 있는데요. 잠깐이 아니라 이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 집과 내가 맞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적응을 하느라 그럴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잠자리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 기운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좋은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의 지대가 너무 낮은 곳에 있는 집입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집의 뒤가 편안해야 하고 앞이 확 트여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집은 주변보다 약간은 높게 있어야 좋은 집으로 보는데요. 어떤 시기든 주변보다 너무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집은 명당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런 집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낮은 곳은 주변의 기가 한 곳에 모여 아주 강해지게 되니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집은 내 마음에도 불편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외로워지는 집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보다 뒤가 낮은 집은 아주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많이들 거주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거주를 하신다면 1층이나 2층 같이 낮은 층수는 웬만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가 있어서 층간 소음 때문에 아이가 자랄 때까지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경우 같이 특별한 경우는 곧 이사를 갈 생각이니 괜찮으나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 이상 살 집을 구하신다면 혹시 이사를 하시더라도 이런 곳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좋은 집이란 일반적으로는 편리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많은 분들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집값과 같은 시세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금전운이 좋지 못한 집은 그림자에 가려져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집입니다. 좋은 집과 나쁜 집을 우리가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집의 앞면, 즉 전면에 뭔가 크게 막혀 있는 경우 좋지 않은 집으로 말합니다. 좋은 집들을 살펴보면 측면이나 후면에는 큰 나무들이 있거나 막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탁 보이는 앞쪽에 큰 나무나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대로 바라보면 앞 건물의 그림자가 우리 집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집을 구해보신 분들이면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집 앞에 무언가로 가로막혀 있다면 햇빛이 잘 들지도 않고 생활하면서 청소나 환기를 할 때에도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해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햇빛은 양기를 뜻하고 나쁘고 음습한 기운을 정화시켜 주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집은 좋은 집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 집 앞에 큰 건물이나 무언가가 있어 가로막게 된다면 그 집은 절대 명당이 될 수 없으며 그 집의 운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 사는 가족들은 활동력이, 행동력이 타인들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볼 때 꼭 이것을 보시고 이런 집이라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나의 재물운을 지키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앞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어가기 싫은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왠지 이 집이 같더니 뭔가 좀 내 기분이 별로라거나 집에 갈까 생각이 되거나 내가 뭔가 나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집과 나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내 기운을 빼앗는 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집에서 계속 머물면 머물수록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괜히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일로 인해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날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쉬는 날에도 집에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괜히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자꾸 나가고 싶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도 집에 있는 것이 싫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틈만 나면 집을 나가려고 하고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집이라면 그 집은 절대 풍수적으로도 여러분의 기운과도 맞는 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금전운에도 영향을 끼치겠지요. 풍수적으로 여러분과 맞는 집은 가족들이 거실에 모이면 이야기가 이어지고 TV나 책을 보며 같이 웃고 즐기는 집입니다. 또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각자가 머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좋은 집이지요. 그래서 풍수학에서는 집의 거실을 매우 중요하게 보며 행복한 집의 필수 요건은 거실이 명당인 집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집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소통을 하고 좋은 기운을 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참고하셔서 나쁜 집을 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물운이 모이지 않는 집은 물이나 산이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 창 밖으로 뭐가 보이시나요? 물이나 강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산이 보이시나요? 이 말은 혹시 사방이 콱 막힌 집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방이 막혀 있다면 당연히 기운이 정체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도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집이 점차 많이 지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인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대단지의 아파트라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물이 있는 공간과 산이 보이지 않으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운만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말은 금전적으로 잘 풀려서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크게 성취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얻는 인생을 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탁 트여 있고 강과 산처럼 자연이 보이는 곳과 사방이 막혀서 답답한 곳은 차이가 날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6번째로 그 집에 들어간 이후로 이상하게 다툼이 많아졌다면 좋지 못한 집입니다. 집은 가족의 휴식을 담당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곳에서 식구들끼리 싸운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구독자분 중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집의 느낌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 자체는 겉을 보면 좋은 집이어서 느낌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이상하게 집안에서 가족들이 유독 많이 싸울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흐름도 좋지 않게 흘러갔고 당시에 잘 되었던 사업도 휘청였다고 하셨어요. 왜 어떤 집을 보면 신혼부부가 깨고 부수고 소리치고 난리 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빠르게 집을 알아봐서 가족 구성원들의 느낌이 좋은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셨는데요. 정말 그 이후로 서서히 일이 좋게 풀리더니 다시 사업도 원상태로 복구되었고 가족 간에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서 굉장히 신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튼 이렇게 사람 간의 다툼이 많은 것은 그 집 자체가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좋지 않거나 그 집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맞지 않은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았고 재물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상하게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집입니다. 7번째로 안정감이 없는 집도 꼭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집은 내 기운을 빼앗는 것은 물론 금전 흐름을 탁 막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거나 혹은 왠지 여기서는 집이 나를 감싸 안는 듯한 포근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그 집과 맞는지 아닌지 다르기 때문에 가셔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집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분들 중에서 꿈을 잘 꾸거나 좀 예민하거나 촉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의 말씀을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의 성향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집은 가급적이면 모두가 좋게 느끼는 곳이 가장 최고의 집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이런 것을 잘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의견을 따라보시는 것이 좋고 괜찮은 집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는 입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집은 본래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과 공기 속에 있는 하늘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사는 집의 입지가 좋지 않다면 좋은 기운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잘 고려하셔서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맞지 않는다면 이사를 고려해 보는 것도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인데요. 정말 꼭 피해야 하는 집으로 여겨지고 당장 이사를 간다고 하여도 말릴 사람이 없는 집입니다. 바로 헛것이 보이거나 소름 끼치는 집인데요. 터가 좋지 않거나 구조가 좋지 않은 집일 경우에는 헛것이 보이거나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특히 자신은 느낀 적이 없는데 가족 구성원 중 한두 명이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의견을 한 번쯤 들어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잠자리가 편한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잘 때 편안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악몽을 꾼다면 그 집과 가족의 인연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계속 드신다면 바로 새로운 집을 구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재물운에도 큰 손실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할 집을 보러 갔을 때 현실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무심코 넘기고 그냥 집을 선택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에는 조금은 꼼꼼히 봐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비어 있었던 집일 경우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집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집을 갑작스레 구하거나 임박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비어 있어서 바로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곳, 내가 이사 가고자 마음먹었을 때 내가 원하는 가장 빠른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비어 있었던 집은 좋은 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본래 우리와 함께 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집도 사람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좋은 것이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을수록 그것이 다시 움직이는데 꽤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곳이 많겠지요. 특히 에어컨이나 보일러 같이 중요한 부분들이 막상 들어가니 잘 작동이 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집을 보러 간 그 당시에는 잘 되었는데 몇 번 사용하니 갑작스레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비어 있었던 집일수록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들에 대해 확인을 꼼꼼히 하고 추후에 생길 일들을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패 없이 집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또 누수가 되는 집이라면 정말 좋지 않은 집인데요. 만약 집을 보러 갔을 때 그 집이 누수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가급적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쓸 에너지를 마땅한 곳에 쓰지 못하고 계속 귀찮게 다른 곳에 쓰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누수가 되어 있는지 꼭 물어보고 된 것인지 직접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피어 있는 집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 좋은데요. 곰팡이는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보통 집에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부터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애초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조여서 곰팡이가 잘 피는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벽지를 살펴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집을 보러 갔을 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 내 눈으로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곰팡이는 더럽지만 운적으로도 그만큼 집이 음습하다라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집이 음습할수록 나쁜 기운들이 모여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하는 일이 안 되고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주위에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수압을 보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당연히 체크하는 분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한 군데만 보고 넘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수압을 체크할 때는 화장실의 수도꼭지만 체크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같이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싱크대 물을 틀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물을 틀어놓은 채로 화장실의 변기를 내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물을 활용하여 수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 점을 무심코 넘겨버리는 분들이 많지요. 기본적으로 수압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살면서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추가적으로 온수가 잘 나오는지도 보일러를 틀어서 확인을 같이 해보셔야 합니다. 소음 역시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집을 들어가서 살아보기 전까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분께 여쭤보는 것이 좋고, 이웃 주민이나 아니면 원래 그 집에 살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유독 층간소음에 약한 곳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 집이 좋더라도 소음으로 인해 나와 가족들이 불편하다면 절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고 금전운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공사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집을 보면 그 집 주위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잘 봐야 하는데요. 가급적 피하면 좋고, 만약 어쩔 수 없다면 문을 닫았을 때 소리가 들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닫고 지냈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집에 살지 고려해 보아야 하지요. 집은 기본적으로 편하게 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음이 흘러 들어온다면 안정감이 없는 집이 되고 그 영향이 나와 가족 구성원들에게 오게 됩니다. 오늘은 재물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대 피해야 할 집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한 요소를 고려하셔서 집을 선택하신다면 금전운이 좋아지고 성공할 수 있는 집을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께 나눔이 되고 좋은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